여러분, 지금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미친 듯이 몰리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10명한테 물어보면 아마 9명은 AI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요즘 그 얘기가 넘쳐나니까요. 근데 틀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GDP의 34%, 금액으로 따지면 45조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 하나의 메가 트렌드를 향해 무섭게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6경 원이에요. 숫자를 읽는 것 자체가 어색할 만큼 큰 돈이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노화 그 자체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고령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인구 절벽, 의료비 폭탄, 청년들 등골 휘는 얘기,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 뭔가 죄다 우울하고 회색빛 미래뿐이었잖아요. 뉴스에서 고령화 기사가 나오면 표정이 저절로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세계은행이나 모건 스탠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글로벌 금융 거물들은 완전히 반대로 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노화는 경제를 갉아먹는 먹구름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 출력의 성장 엔진으로 보는 거죠. 같은 현상을 보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노후에 대해 갖고 있던 캐캐묵은 편견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45조 달러라는 거대한 자본이 왜 늙어가는 인간에게 베팅하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통장이랑 직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60세에 은퇴하고도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시간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형벌일까요? 생각해보시면 좀 소름 돋지 않아요? 기대수명 70세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낡은 시스템은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100세 시대인 지금 이 장수경제라는 파도를 제대로 타지 못하면 개인도 국가도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이게 AI보다 크냐고요? 미국만 봐도 답이 나와요. 미국 전체 부의 84%를 50대 이상 인구가 쥐고 있습니다. 84%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미국 전체 국민의 나머지 절반 가까이가 전체 부의 고작 16%를 나눠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손에 집중돼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부와 수요의 덩어리가 마치 행성의 중력처럼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강하면 주변의 빛조차 휘어지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뜯어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동차 산업만 봐도 그래요. 이제는 엔진 마력이나 제로백 성능보다 반사신경이 느려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자율주행이랑 첨단 안전장치 개발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행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패키지 여행은 이제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고 시간과 자본이 풍족한 시니어들을 위한 장기, 프리미엄 맞춤형 여행으로 인프라 자체가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60세 이후가 여행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여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일자리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미국 안에서만 9천만 개의 일자리가 이 장수 경제의 궤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9천만 개. 이게 괜히 나오는 숫자가 아닌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느낌으로 이해해보면요. 지금 한국의 50대 이상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돈이 20, 30대를 이미 추월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여행사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이미 주 고객층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눈치채지 못하면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본을 보면 우리 10년 후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시니어 시장에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의 싸움이 이미 한창이에요. 편의점 메뉴부터 스마트폰 UI까지 죄다 고령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GDP 통계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바로 무급 노동이 통계에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돈이 오가지 않으면 경제활동으로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급 노동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2018년 딱 한 해 동안만 계산해 봤을 때 미국의 50대 이상 인구가 손주를 돌보거나 자원봉사를 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745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이에요. 단 1년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 돌봄을 어떻게 충당해요? 나라가 다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분들이 오늘 당장 돌봄 노동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예산이 보육 폭탄으로 터져나갈 거고 일해야 할 젊은 세대의 커리어는 줄줄이 단절될 거예요.
결국 노년층은 경제의 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강철 기둥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보려 했던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가진 인재들을 일터에서 밀어내고 있어요. 이걸 에이지즘, 연령 차별이라고 하죠. 듣기에는 나쁜 말 같은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있잖아요. 50내쯤 넘어도 이직 자체가 어려워지고 팀에서 조용히 밀려나기 시작하고 결국 원하지 않는 은퇴를 강요받게 되는 거죠. 데이터는 냉혹해요. 이 연령 차별 때문에 미국 경제가 1년에 손해보는 금액이 8,500억 달러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급 노동의 가치 7,450억 달러보다도 더 큰 돈을 순전히 편견 하나 때문에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히 자폭행위예요. 숙련된 인재를 내보내고 신입을 다시 처음부터 교육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 경험치와 판단력을 신입사원이 따라잡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손해인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은퇴라는 마침표 대신 다단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커리어를 여러 번 전환하고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다시 배우기도 하면서 평생을 유연하게 살아가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25에 취직해서 60에 은퇴하고 그 이후 수십 년을 그냥 보내는 방식은 이미 시대착오가 됐다는 얘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은퇴 이수로만 놔두기엔 너무 길잖아요. 이미 해외에서는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은퇴 후에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수십 년간 금융권에 있다가 은퇴 후에 도예 강사나 요리 연구가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본도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경제 포럼이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연근무제예요. 80살에도 경영자로 일하되 점심 이후엔 낮잠을 자고 손주 공연이 있으면 그냥 퇴근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단순한 배려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를 최대한 오래 조직 안에 붙잡아두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인 거거든요. 그 사람의 경험이 필요한 거지 하루 8시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이에요. 나이 들면 신기술 못 배운다는 편견, 이건 진짜 편견이에요.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27%가 AI 교육을 원하고 있대요. 배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교육 기회는 청년층에만 집중되고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거든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가르쳐 주질 않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낭비예요. 세 번째는 차별 금지랑 건강 증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신체와 제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몸도 되고 제도도 받쳐줘야 진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창업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 어디인지 아세요? 55세에서 64세 사이예요. 신규 비즈니스의 3분의 1을 이 연령대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업계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도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경악하면서 지켜보는 거대한 실험실이에요.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115년이 걸렸어요. 한 세기나 넘는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사회 시스템이 조금씩 준비하고 적응하고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한국은요, 단 18년 만에 돌파해버렸어요. 사회 시스템이 에어백을 터뜨리기도 전에 벽에 냅다 들이받은 거예요. 이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선진국들도 한국을 보면서 자기들 미래를 읽으려 할 정도예요. 더 기묘한 모순도 있어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이 37.3%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인데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의 질이에요. 수십 년간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온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경비원, 주차 관리, 청소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직업
분절화 현상이 심각하거든요. 이걸 비유하자면 숙련된 베테랑 기장을 은퇴시키고 수하물 운반직으로 쓰는 꼴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기술과 경험이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사자한테도 비극이고 사회 전체로 봐도 엄청난 인적 자원 낭비예요. 많은 분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미국 얘기잖아요 라고 하세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막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의료비가 늘어나고 부동산 수요도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거든요. 이걸 위협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기회로 재해석할 거냐,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노화를 재난으로 볼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의 탄생으로 볼 건지, 그 시각의 차이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도 이미 시니어 시장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시니어 전용 금융서비스, 고령 친화 주거공간까지. 불과 5년 전만 해도 기업들이 50대 이상을 마케팅 타겟으로 진지하게 잡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돈이 어디 있는지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자라는 법이잖아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에이지 테크, 즉 노화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분야의 발전도 눈부시게 빠르거든요. 실봇이라는 로봇은 치매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요. 보미2는 집안을 자율주행하면서 어르신이 넘어지면 즉시 구조 신호를 보내고요. 효돌이라는 AI 인형은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줘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말동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독감이 건강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이게 단순한 귀여운 인형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핵심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예요. 어르신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요양원으로 가는 시기를 단 몇 년만 늦춰도 국가 예산이 조 단위로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복지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 문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돈은 다 떨어졌는데 숨음 계속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 약 12년의 격차가 있어요. 오래 살긴 사는데 그 마지막 12년 동안은 몸이 망가진 채로 침대에 누워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써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약 바이오 업계가 도장장을 내들었어요. 세놀리틱스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죽지도 않고 버티면서 주변 세포까지 병들게 하는 좀비 세포들을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는 기술이에요. 이게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 자체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상용화되면 노년을 요양원 침대가 아니라 골프장이나 여행지에서 보내는 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40대, 50대라면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파도가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그 위에서 서핑을 즐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연령 차별을 없애고 건강 수명을 늘리고 에이지 테크를 발전시키는 이 변화들은 지금 살아계신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이 들어갈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안전망이자 앞으로의 강력한 성장 동력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거의 모든 인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끝까지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산이 뭘까요? 그건 수만 번의 실패와 극복을 온 몸으로 부딪히며 얻어낸 인간의 깊은 지혜예요.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인간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과 통찰은 아직 흉내낼 수 없거든요. 한때 경제의 짐으로 여겨졌던 고령층의 경험이야말로 AI 시대에 인류를 가장 인간답게 지탱해줄 유일한 구심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커리어와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삶에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적용하실지 오늘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장수경제라는 45조 달러의 골드러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